자,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뭐 실존 인물뿐만 아니라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에서 파생되어지는 표현들, 그다음 그 인물들 그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들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성모 마리아 너무나 유명한 분이니까 우리 뭐 제가 그 직장 생활을 할 무렵이었죠. 2003년도 경에 제가 이사님을 모시고 통역 출장을 위해서 프랑스 파리를 가게 되는데요. 2019년 4월 15일 날, 작년 4월 15일 날 이게 불이 났지 않습니까? 그게 뭡니까? 노트르담 아닙니까? 여기가 바로 신성한, 노트르가 신성한 대미 여성이라는 뜻에서 성모 마리아를 뜻한다는 거. 이게 프랑스어고요. 그 로마에서 쓰던 라틴어로 표현을 해보면 그게 바로 노스트라다무스라는 거. 자, 그다음 우리 아베 마리아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? 이 아베가 뭐 일본인 아베 아닙니다. 그 아베는 문안, 축복 이런 말이죠. 자, 축복 드리옵니다. 문안 드리옵니다. 마리아시여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. 그 다음 우리 레이디 버그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무당벌레 아닙니까? 무당벌레의 등을 보십시오. 전박에다 달아있죠. 그 전박이 무늬의 옷을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있죠. 그걸 닮았다고 해서 이 레이디, 그냥 더 레이디 이래도 성모 마리아를 뜻하거든요. 그래서 이 성모 마리아 입은 옷, 요 전박이 무늬, 요걸 닮았다고 해서 레이디 버거, 요게 바로 무당벌레라는 거. 그 다음, 이 바닷가에 핀, 요 우리 차로도 많이 끓여서 먹지 않습니까? 그거 바로 로즈메리 아닙니까? 이 바닷가에 핀 이 꽃이 장미를 닮았는데 아주 성스러운 장미를 닮았다라고 해서 로즈메리, 메리 이름 붙여줬죠. 그 다음, 비틀스의 불의 명곡 레릭비, 그 레릭비에 등장하는 인물이 또 있지 않습니까? Mother Mary comes to me 이런 표현이 나오죠. 그 Mother Mary가 바로 성모 마리아를 뜻한다는 거. 자, 루이 14세에는 딱 키워드가 뭐가 생각납니까? 태양왕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죠. 이 루이 14세가 또 이 베르사유 궁전, 그때 프랑스 갔을 때 베르사유 궁전 가보니까 화장실에서도 돈을 받더라고요. 화장실을 볼일 보기 위해서. 자, 참고로 이 루이 14세는 문화, 예술, 패션에 있어서 엄청나게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. 뭔 말이냐? 왜 태양왕이냐? 이 연극 뮤지컬 이게 광팬이었답니다. 그래서 태양신인 소울, 태양신의 복장을 하고 가며 출연도 하고 이래서 태양왕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던 거고요. 이 베르사유 궁전을 이용해서 어떻게 본인의 이 권력의 기반을 다지는 사교의 장으로 활용을 했던 거죠. 그래서 여기 그 베르사유 궁전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그 베르사유 궁전 거기에 출입문 또는 왕의 집무실 그 앞에 딱 나를 찾아오려면 귀족들 포함해서 에스키디에라 이게 뭔가를 붙이다라는 뜻인데 그날 복장 규정하고 이런 거를 다 밝혀놨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게 바로 에티켓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다라는 설도 있거든요. 자, 그다음 이 패션에 어마어마하게 관심이 많아요. 그래서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. 거기에 남자 주인공 현빈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? 이탈리아 장인이 한 단 따스했다고 하죠.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.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독일, 영국 이쪽에서도 유명한 이 직물 장인들을 불러서 본인의 패션을 귀족들이 자꾸 따라하니까 못 따라하게끔 그거를 계절별로 한 벌밖에 없는 옷을 계속 만들어내기만 하는 거죠. 그래서 우리 시즌이라는 단어가 계절 아닙니까? 그러면 이 시즌더가 되면은 이게 바로 스킬풀, 장인은 아주 숙련된 이런 뜻으로도 쓰인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 또 이 루이 14세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그때 당시 이제 프랑스 파리에 이 경관을 밝히기 위해서 램프를 설치를 했답니다. 그 램프를 세우는 등이 바로 램프 포스트죠. 그게 우리 가로등을 수로 보면 됩니다. 부산에 가면 남포동이라고 있죠. 램프가 그대로 람포라고 하고 남포동, 즉 램프를 밝혀서 밤에
처음에는 그랬답니다. 이게 좀 좋은 어감의 말은 아니죠. 그 빨간 불을 밝히고 손님을 받는 이 몸을 파는 이 유흥업 그런 게가 많다고 해서 남포동 그랬답니다. 자, 그다음 이 누굽니까? 시저 아닙니까? 시저 일이면은 우리 그리스, 로마 지역에 이 공화정을 몰아내고 자, 황제정의 초석을 마련한 분이죠. 자, 전쟁을 가면 거의 백전백선 아닙니까? 전쟁에 대한 경과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 앞에 흐르는 이 강을 건너기 전에는 무장 해제를 하고 들어가가지고 이 원로원 이런 사람들에게 경과보고를 해야 되는데 시기 질투하는 정적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한 번은 딱 보니까 이걸 무장 해제하고 들어가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그대로 밀고 들어가가지고 로마를 접수를 하고 황제정의 초석을 마련했죠. 그 양아들이 누굽니까?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초대 황제가 되고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쳐진 달이 바로 8월 오거스트가 되죠. 자, 그 강이 뭡니까? 또 유명한 루비콘 강이죠.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?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들어가죠. 자, 그다음 이 시저 이르면은 이렇게 쓰면 어렵죠. 하지만 이걸 줄여서 C 섹션이라고 하죠. 이게 바로 제왕적 의뢰를 뜻합니다. 이게 뭐 여러 책에서는 비다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아무튼 어떤 설이 있냐면 이 시저가 최초로 배를 갈라서 태어난 이 제왕절개의 1호 인물이다. 그래서 C 섹션이라는 말이 여기 남아있죠. 자, 그다음 러시아 가면은 이 황제를 어떻게 부릅니까? 뭐 표터르 대제, 예카테리나 대제 이렇게 하죠. 그 시저가 글로 어휘가 흘러 들어가가지고 그 대제를 뜻하는 러시아어는 짜르라고 하거든요. 요 시절 그대로 살아있죠. 그 다음 독일어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? 가이저있죠. 이게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거. 자, 그 다음 이 아프로디테 이러면 미의 여신 아닙니까? 자, 이 아프로디테가 누구의 와이프입니까? 헤파이스토스의 와이프죠. 근데 이 헤파이스토스는 누굽니까? 얼마리 신입니다. 아주 못생겼고 미의 여신에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. 그런데 그럼 일단 이 아프로디테는 뭔 짓을 합니까? 전쟁의 신인 이 마르스와 바람을 피죠. 이 바람을 피니 이 헤파이스토스가 그래도 내 와이프인데 빡이 돌죠. 그래서 뭐 이 청동 거물을 신도 빠져나갈 수 없는 청동 거물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? 침대 위에 딱 설치를 해놓고 어디를 갔다 오구만 하고 나가죠. 근데 이 아프로디테가 그때 마르스를 침실로 부르죠. 그래서 이 청동 거물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? 둘이 미래를 즐기는 장면을 그 청동 거물을 쳐서 그대로 올감에 올리죠. 그리고 나서 길거리에 대롱대롱 매달아 놨다잖아요. 창피함을 느끼라고. 자, 그 놨다 올리다라는 고대 그리스가 뭐냐? 이게 바로 스칸들럼입니다. 여기가 바로 중세 현대로 넘어오면서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됐던 거죠. 여기가. 자, 아프로디테 참고로 또 그 미의 여신이지 않습니까? 보면은 빠져들죠.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에프로디지에 해서 바로 체음제라는 거. 자, 그 다음 나폴레옹이 이러면 러시아를 쳐들어갔을 때 뿐만 아니라 뭐 유럽을 다 해저었잖아요. 그때 그냥 막 무작정 쳐들어가는 게 아니고 먼저 가서 그 분위기를 살피고 오너라 하고 보내는 게 바로 전위부대죠. 소위 말하는 수색대죠. 그게 바로 아방가르드죠. 그게 이제 요즘은 남들보다 앞서서 어떤 일을 먼저 해본다라는 뜻에서 전위예술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잖아요. 요 아방 이거 스페인어로 바로 앞이라는 뜻이죠. 그래서 앞서는 그래서 우리 자동차 이름 중에 아반떼가 있지 않습니까? 그게 뭐라는 거. 자, 그 다음 이 신기루라는 거. 자, 중동 쪽으로 전쟁을 나가는데 이 사막을 지나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막 일어나죠. 그래서 어떻게 될까? 그래서 수학에 뛰어나다는 이 아랍의 수학자들을 잡아오고 유럽에서도 또 유명한 수학자들을 같이 콜라보 시켜서 이게 왜 이래? 라고 연구를 시켜서 이 신기루라는 미러지라고 하지 않습니까? 이 단어를 만들어냈다고 하죠. 자, 이 장리코가 누구냐? 장리코 1550년에 포르투갈에 상주하고 있던 포르투갈 주재 프랑스 대사였죠. 근데 어떻게
본국으로 업무를 마치고 복귀를 하면서 이 담배를 최초로 프랑스로 소개시켜줬죠.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바로 니코틴이라는 거. 보이콧은 누굽니까? 백작이라고 있습니다. 이 백작의 영지 관리 대리인이죠. 근데 이 누구냐? 정확한 이름은 찰스 보이콧이죠. 이 찰스 보이콧이 어떻게 됩니까? 권한을 주니까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그 영지의 소장농이 말을 안 들으면은 쫓아내고 그 지세를 더 속하게 받아버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소장농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거기 인근의 상인들은 이 사람이 오면 물건도 안 팔고 서로 배척했다 하죠. 일심 단계에서. 그래서 이 보이콧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죠. 자, 다음은 얘기했죠. 다른 클릭에서 혹시나 배척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살펴보면요. 그 11세기 영국의 코번트리주의 레오프리 백작이 있죠. 그 백작의 와이프가 고다이바고요. 그때 이 백작도 사람들을 막 되게 괴롭히고 혹세무민하니까 고다이버가 대신해서 사람들이 얘기해봐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돌리고 절대 들지도 않고 심지어 신변의 위협까지도 느낄 수 있으니까 고다이버가 제발 세금을 낮추고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해라 이러니까 그리고 알았다. 좋다 조건이 있다. 네가 알몸으로 말등에 타서 마을 한 바퀴 돌아라 라고 하니까 알았다. 해가 그 마음을 안 이 주민들이 어떻게 합니까? 우리 절대 보지 말자 해서 문을 걸어서 한 거죠. 근데 희한하게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? 이 엿보기를 좋아하는 탐이라는 재단사가 있었죠. 그 재단사가 어떻게 됩니까? 결국에 훔쳐보죠. 그 벌로 어떻게 됩니까? 눈이 멀었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이게 피핑탐. 이 뭡니까? 바로 간음증 환자. 남자 간음증 환자는 와이어 이래가지고 VOYUR이라는 게 있고 여자는 인포매니악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긴 하죠. 자,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검문세족이라면 고려 말입니다. 이 검문세족들이 어떻게 합니까? 진짜 소장농뿐 아니라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토지가 없어서 본인들이 산에 불을 내서 화전을 하는 이런 것조차 다 뺏어버리죠. 그러니까 어떻게 해? 대부분의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땅이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추자가 이 곡괭이 추자라는 뜻이고 입자가 덜 입자거든요. 그래서 입추의 여지도 없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답니다. 곡괭이로 꽂아가 땅을 일궈야 농사를 지을 텐데 그걸 할 공간도 없었다라는 거. 그러니까 이 검문세족을 누가 몰아냅니까? 이성계와 이 신진사대부들이 몰아내잖아요. 신진사대부들이 같이 합심해서 몰아내고 땅을 검문세족들의 땅을 다 몰수를 해서 골고루 나눠주죠. 그 덕분에 뭐를 먹게 되었다 합니까? 이성계 덕분에 밥을 먹었다 해서 이밥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이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흰쌀밥이죠. 흰쌀밥은 60년대 말 70년대 보면은 그 통일배 있죠. 통일배 계량형 그걸로 일해가지고 쌀이 많이 풍족해졌다라는 거. 그리고 이성계를 도왔던 그 특권을 부여받았던 사람들이 뭡니까? 보부상 아닙니까? 보상과 부상의 합친 말이죠. 이 보상은 이게 보물, 즉 나가는 이런 장신구나 이런 걸 파는 상인들이고 부상은 소금 같은 거, 이 생필품을 파는 사람들이죠. 이 둘을 합쳐서 보부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이 이성계를 도와줘서 처음에는 제일 처음 이 경기도 지역에 특권을 받아서 상거래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이죠. 이 연산군은 누굽니까? 이 특징으로 유명하죠. 우리 뭐 강해군, 연산군 이러듯이. 자, 이 연산군이 본인이 먹고 놀 이 간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생을 뽑아라 해서 그 기생을 뽑은 그걸 관리하는 것이 어디입니까? 흥청이죠. 그래서 이 말로는 조금 부족하니까 어떻게 말대꾸를 위해서 망청이라는 말을 넣어서 이 흥청, 망청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. 자, 홍선대원군 하면 또 딱 뭐가 생각납니까? 경복궁을 재건하기 위해서 당백전을 발행을 하죠. 인플레이션이 생기잖아요. 그거 결국에는 왜 당백입니까? 그때 당시 쓰이던 이 상평통보 대비 100배의 가치가 있다고 해서 당백전인데 거기서 나온 말이 우리 일당백이라는 말이 나왔고요. 자, 그다음 당백전을 실제로는 땅돈이라고도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걸 줄여보십시오. 그러면 당전이 되죠. 발음이 더 세지면 어떻게 됩니까? 땅전이 되고 발음이 또 바뀌면은 이제
유명한 땡전이라는 말이 나오죠. 실제로 서민들은 이 땡전, 즉 당맥전을 구경해 본 적이 없답니다. 이 나오는 족적, 이 양반들이 다 쓸어 담아서 이 서민들은 이 돈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의 부지기수였답니다. 그래서 땡전 한 푼 없다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옵니다.